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팍TV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2020년 포르쉐 월드 로드쇼 현장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PWRS라고 하죠. 아침 일찍 광화문에 모여서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으로 갔습니다. 사실 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날 좀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행사가 끝날 때쯤에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몸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포르쉐 월드 로드쇼는 포르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일환으로 포르쉐 독일 본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55개국에서 47,000여 명이 참가한 행사고 하루 종일 트랙에서 포르쉐의 전 차종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2020년에 한국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는 13일 동안 총 26대의 포르쉐가 매일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을 달렸어요. 911, 718 박스터와 카이맨, 파나메라, 카이엔, 마칸, 거기에 타이칸까지 있었습니다. 전 굉장히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GQ에서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인제였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장에 도착하면 약간 바이브가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짝 흥분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디어 세션이니까 다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고 이 중에는 이미 만만치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은 이미 아는 맛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다 포르쉐를 이미 알고 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울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포르쉐는 그런 차입니다. 바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쉴 틈 없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제가 속한 조는 이제 포르쉐의 4도어 모델부터 시작했어요. 핸들링 2라고 이름 붙여진 세션이었는데요. 포르쉐 4도어 모델에는 뭐가 있죠? 일단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메라가 있죠. 큰 SUV 카이엔이 있고 작은 SUV 마칸이 있죠. 제가 시승했던 모델은 이제 카이엔 터보 쿠페, 카이엔 터보 쿠페 SE 하이브리드, 마칸 GTS,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GTS였어요.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는 아직 출시된 모델은 아닌데 파나메라에서 뒤를 살짝 늘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뭐 편의를 위해서 뒤를 살짝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이런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느낌의 차이를 자아냅니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스포츠카는 투도어 아니냐, 포르쉐는 911 아니냐, 좀 이렇게 납작하고 날렵하고 그래야 좀 느낌이 나는 거 아니냐. 포르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르쉐는 철저하게 모터스포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예요. 1951년에 356 SL 쿠페로 르망 출전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레이스트랙에서 얻은 결과 레이스트랙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을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하고 레이스트랙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 도전, 한계를 일상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온 차예요. 4도어라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포르쉐가 파나메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포르쉐 이제 타협했구나. 카이엔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포르쉐 자존심 버렸구나. 이제 SUV 잘 팔리니까 SUV 만드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파나메라하고 카이엔은 포르쉐 부활의 기폭제가 됐던 모델들이고 성능에서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는 모델들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만약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은 포르쉐 모르는 사람입니다. 카이엔, 마칸, 파나메라 타고 트랙 한번 못 돌아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돌아봤어도 그 성능을 가늠 못하는 분이거나 앞으로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 그냥 가볍게 살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도어와 4도어의 느낌은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느낌은 모든 차가 달라요. 제가 파나메라 GTS랑 GTS 스포츠 투리스모 아까 얘기했죠. 재원은 똑같은데 형태만 다른 차. 하지만 형태가 달라지면 성격도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운전도 변하고 운전이 변하면 감각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미세한 느낌, 정교한 엔지니어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의 핵심이에요. 포르쉐 카이엔 터보 쿠페 SE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포르쉐는 전기 모터를 써도 전동화 모델을 만들어도 본질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UV를 만들어도 훼손하지 않고 전기 모터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르나 형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 훼손은커녕 아주 다른 차원의 자동차를 그냥 창조해버리는 게 포르쉐의 힘이에요. 바로 다음 차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딱 한 대 차가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최초의 100% 순수 전기차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또 그랬죠. 포르쉐가 전기차를 만들었대. 수근수근 했습니다. 기대도 했고 우려도 있었겠죠. 사실 빠르고 강력한 전기차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막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전기차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는 내연기관처럼 RPM이 올라가면서 힘을 내는 그런 동력기관이 아니죠. 온 앤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온,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강력하죠. 그리고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쫙 깔려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죠. 힘이 세고 무게중심이 낮으면 잘 달린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요. 장르가 그렇고요.
디자인 보세요. 일단 너무 예쁘죠. 전통의 포르쉐입니다. 리어램프 모던한 거 보세요. 요즘 밤에 달리다 보면 이게 이제 패밀리 룩인데요. 저렇게 날렵하고 모던한 리어램프 가지고 있는 거 포르쉐밖에 없습니다. 이 얇은 리어램프는 많이 있어요. 근데 느낌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타이칸이 여전히 포르쉐 나올 것인가? 이거는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겠죠. 포르쉐처럼 달릴 수 있겠느냐? 트랙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나를 트랙에서 단련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입니다. 대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포르쉐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경험을 알고 있거든. 세상에는 사실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일단 이름으로 신뢰를 획득하고 들어가는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포르쉐도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급가속 풀악셀 테스트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이미 직선 코스를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미래적인 사운드하고 느낌 때문에 감탄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라기보다는 우주를 달리는 기분에 가까웠고 중력과 속도 1G를 체험해보는 코스가 이어졌는데 이 풀악셀을 밟으면 제 체중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나를 당기는 그 힘만큼을 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인스트럭터가 부탁합니다.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딱 붙여달라고. 네, 그리고 이 차가 힘이 너무 좋다 보니 머리는 헤드레스트에 딱 붙어 계셔요. 네, 안 아프십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3, 2, 1, GO! 방금 1G 나왔었고요. 그러면 브레이킹. 그 속도를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 소리도 최대한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제 포르쉐가 만든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다분히 미래적이면서 좀 판타지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트랙을 돌 시간입니다. 타이칸 터보 S를 타고 트랙을 돌았는데요. 트랙을 총 3바퀴 돌았습니다. 터보 S를 타고 일단 천천히 한번 트랙을 익힌 다음에 약간 페이스를 높여서 한 번 더 달리고 나중에 택시 드라이브를 한번 했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리는데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2.8초입니다. 최대 출력은 761마력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 출력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412km입니다. WLTP는 월드와이드 하모나이즈드 라이트 비클 테스트 프로시저예요. 유럽연합에서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기준인데요. 제가 달리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행 감각을 경험하는 차원에 가깝고요. 이제 인스트럭터가 운전하는 타이칸 터보 S의 조수석에 제가 탔었는데 이런 걸 택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다른 차원의 운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직선 코스에서는 거의 180km를 넘어서 달리다가 코너를 드리프트로 통과를 하죠. 이런 경험을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 포르쉐가 만든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타이칸은 굉장히 새로운 스포츠카의 세대를 열 거예요. 사실 빠른 전기차 테슬라도 빠르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만 포르쉐가 선사하는 스포츠 전기차의 주행 감각은 굉장히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입니다.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혁신할 때는 이런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포르쉐에 기대한 거고 포르쉐가 이번에 충족시킨 혁신의 결과입니다. 그 이름이 타이칸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는 철저한 방역이 기본이었습니다. 저 방역복 안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오후 행사도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 투도어 모델 시승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시승했던 순서대로 또 말씀드리자면 911 카레라 4S, 718 박스터 S, 포르쉐 GT3 RS, 911 카레라 쿠페, 718 카이엔 GTS 이렇게 5대예요. 숨 쉴 틈 없이 또 오후 행사가 이어지는 거죠. 운전석에서 트랙 한 바퀴 돌고 바로 뛰어서 조수석으로 옮긴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다음에 앞차로 이동해서 또 한 바퀴 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5대의 차를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투도어 포르쉐는 정통 포르쉐입니다. 진짜 스포츠 감성이죠.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회하는 차들입니다. 거의 모든 포르쉐 911은 슈퍼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 시승할 수 있었던 GT3 RS는 자연흡기 4리터 6기통 엔진을 쓴 911이에요. 가장 강력한 시리즈 중 하나예요. 도로에서 만나기도 힘들고요. 경험해보기도 힘들겠죠. 최고 출력은 520마력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성능은 딱 3.2초예요. 굉장한 성능이죠. 이 차로 트랙을 돌 수 있는 경험을 이 포르쉐 월드로드쇼가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세계죠.
제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1 카레라 4S와 911 카레라 쿠페가 있었습니다. 쿠페는 후륜이고요. 카레라는 4바퀴를 다 돌리는 건데 이 느낌도 완전히 다릅니다. 911 카레라 4S는 사실 이 핸들링은 귀신이 하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기후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시승을 해봐도 여름철에 시승을 해봐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도로가 살짝 얼어있어도 성능이 이거 내가 운전을 이렇게 잘하나 싶은 정도의 기분을 선사하는 차고요. 718 박스터 S는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르쉐는 911이지 911이 지향하는 세계와 718 박스터가 지향하는 세계는 다릅니다. 카이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이맨 GTS가 다르고 박스터 S가 다르고 포르쉐를 즐기는 제일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트랙을 타는 느낌, 어떤 주행 감성, 쾌락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좌뇌를 자극하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 포르쉐는 굉장히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엔지니어링을 자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이름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고 그게 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18 박스터 S 그리고 911 카레라 4S 이런 차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하게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이런 모델들을 다 이렇게 따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GTS는 또 GTS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718 박스터 S예요. 이게 제일 날렵하고 도시와 트랙을 아우를 수 있고 911은 훨씬 더 터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은, 만약에 포르쉐를 제가 가질 수 있다면 718 박스터를 갖고 싶다고 옛날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트랙에서 이 투도어 모델들 5대를 신나게 시승을 하고 바로 이제 슬라럼과 런치 컨트롤 코스가 이어집니다. 슬라럼은 박스터 T로 주행을 했는데요. 박스터 T는 아직 한국에 출시가 안 된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포르쉐 월드로드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차들은 독일에서 다 공수가 된 차이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모델들도 섞여 있습니다. 슬라럼 코스는 핸들링을 굉장히 격하게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해야 되는 코너입니다. 마치 스키 경주를 하듯이. 곧 이어서 론치 컨트롤은 911 터보 S로 했는데요. 이제 911 중에 최상의 트림이죠. 911 터보 S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7초입니다. 이 2.7초를 몸으로 체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 론치 컨트롤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며칠 동안 계속 차를 트랙을 달리고 론치 컨트롤을 하고 슬라럼을 태워도 이 포르쉐가 버텨낸다는 겁니다. 보통의 차들은 굉장히 힘든 컨디션이에요. 이걸 버텨낸다는 것만으로도 이 포르쉐가 얼마나 견고하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완벽한 차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행사인 거죠. 사실 이 포르쉐 월드로드쇼의 핵심은 포르쉐의 DNA가 이 전 차종에 고루 적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차들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차가 뭔지, 내 취향은 어떤 차에 가까운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포르쉐는 유난히 브랜드의 매력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르쉐 DNA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르쉐 바이러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포르쉐 월드로드쇼를 좀 찾아보시면 포르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써있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포르쉐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딜러를 통해서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77만원이고요. 일상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가지 환경에서 이 포르쉐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포르쉐 월드로드쇼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꿈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누군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드림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르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굉장히 행복하고 짜릿한 꿈을 꾼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포르쉐 독일 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원래 이 모든 프로그램은 독일 본사 인스트럭터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독일에서는 딱 2분만 오셨다고 하고, 미디어 세션일 때는 이 2분은 자가격리 중이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가했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굉장히 믿음직한 우리 한국 인스트럭터들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병 선수의 택시를 마지막으로 탔는데요. 자동차를 어떤 세계까지 끌어갈 수 있는지, 트랙에서 어떤 차원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만끽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에게 이 성능과 재미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모든 코너를 드리프트로 주파하는 그런 택시 드라이버였는데요. 포르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별일 없으면 꼭 참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에서 또 열릴 수 있다면요. 얼른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빨리 예전처럼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즐겁게 재미나게 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년에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포르쉐 월드로드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컨텐츠, 다른 시승기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팍TV 정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